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청와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를 위한 공식 환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청와대 앞 100m에서의 집회 시위에 대해 집시법상 허용하지만 경호구역 내 집회 시위 금지 규정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며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감사에서 현황과 관계없는 모욕적 발언을 쏟아낸 자유당 전희경에게 국회의원은 막말해도 되고 청와대는 듣기만 해야 하느냐고 일갈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정원 상납금에 대해 통치자금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바른정당 탈당파를 향해 명분도 신의도 양심도 없는 이합집산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에 권력구조도 포함되는 건 상식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발제본을 이명박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견학 당시 편지를 써왔던 초등학생들에게 우편으로 답장을 보낸 일이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은장의 문글브런치입니다. 오늘 11월 7일 화요일 드디어 트럼프가 오는 날입니다. 네, 지금 아마 출발을 아직 안 했겠네요. 그죠? 네. 이제 했을까요? 12시 도착입니다. 네. 12시에 경기도 오산. 네. 비행장으로 도착한다고. 들어오죠.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오산 비행장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서 트럼프를 맞을 예정이죠? 네. 오후 2시 30분에 청와대에 도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을 개최를 하고요. 네. 의장대. 의장대 오랜만이네. 네, 연습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제 그 남동생이 의장대 출신이에요. 아, 그렇군요. 의장대 멋있습니다. 아, 네, 그럼요. 멋있죠. 300명의 장병들로 이루어진 의장대, 그리고 군악대가 좀 멋있게 공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연습하는 장면이 저렇게 사진으로 또 기록이 되기도 했고요. 300명이면 그 정군 의장대가 총출동한 것 같은데. 아, 이게 그 군마다 이렇게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종류별로? 국방부 의장대가 있고요. 육군 의장대, 해군 의장대, 공군 의장대, 해병대 의장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의장대가 총출동한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옷 색깔의 차이가 그런 차이인가? 네, 저는 몰랐는데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뭐 연주도 있고 뭐 환영식도 있는데 여기서 의미 있는 또 곡이 하나 연주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김영석 작곡가님. 작곡가님이 대통령님 헌정곡을 만드셨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국군의 날 행사 때 한번 연주가 됐고 전국체전 때도 연주가 됐습니다. 일정하실 때. 그래서 미스터 프레지던트.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시면 그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멋있습니다. 굉장한 음악인데 오늘 그 미국 대통령 전용 입장곡이 있대요. 그거 연주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문 대통령 테마곡 또 연주가 된다. 그래서 김영석 작곡가님 오늘 어깨에 힘 좀 들어가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본관 가셔서 이제 그 방명록 서명하고 그다음에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 있고 연이어서 확대 정상회담 있고 뭐 그다음에 이 재밌는 게 친교 산책이 있어요.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신다는 건데 산책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아베 총리랑은 그 일정을 보면 골프를 쳤죠. 막 하루 종일 골프 치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그냥 청와대 산책, 북한산도 등반하자 그러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뒤에 바로 그 청와대 뒤가 북악산이니까. 그러니까요. 북악산 한 바퀴 올라갔다가 오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겠다. 예전에 기자단들 쉬는 날 쫓아갔다가 그랬던 것처럼 기대가 됩니다. 뭐 끝나고 또 뭐 우리 그 공동 그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항상 또 공동 언론에 대한 또 기자 회상 행사가 뭐 있잖아요. 기자회견 같은 걸 하죠. 네, 그것도 있다고 하는데. 뭐 기자회견 하는데 우리 벙어리 기자들이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이제 다시 같이 오는 거잖아요, 기자단들이. 그러면 혹시 그 취재단하고 한국 취재단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하는 건데, 미국 기자들만 열심히 질문하는 거 아닐까? 네,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그동안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그럴까요? 질문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때 그때 한국 기자한테 질문권을 줬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가지고 중국 기자가 그 질문권을 대신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끄러운 일도 있었는데 뜨겁죠. 사전에 각본을 짜놓지 않으면 질문도 하지 못하는 기자. 청와대 왜 출입하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청와대 현안을 제대로 꿰고 있으면 덕질을 열심히 하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어요. 아는 게 많으면. 그러니까 이 새끼들 덕질을 안 하고 맨날 정치질 하는 기사나 쓰고 앉았고 자꾸
그 본의를 왜곡시키는 기사나 쓰고 소설 쓰고 앉았으니까 질문을 못 하는 거지.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삼국지를 그만 읽고, 네, 덕질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는 또 만찬이 있어요. 막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만찬도 굉장히 화려하게 진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양쪽 120명 초청을 해서 만찬을 한다, 이런 이야기. 그, 영빈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단체 행사할 때 하는 데라서, 저도 노무현 대통령님 때, 그 영빈관에서 식사를 해보셨나요? 먹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랑이죠? 네. 아, 그런 건 자랑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아마, 우리 예전에 세월호 가족들 초청하셨을 때, 그때도 영빈관, 공간이 좀 넓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 쪽에서는 뭐 삼부요인, 뭐 국무총리, 그 다음에 대법원장, 국회의장, 뭐 이렇게 삼부요인을 비롯한 뭐 경제부총리 등 기타 등등 군 관계자 많이 간다고 하고, 우리 쪽에서는 70명, 미국 쪽에서는 50명, 이렇게 해서 120명 맞춰준다고 하는데, 우리 측에서 보니까 국회 부의장도 가더라고요? 짜증. 아니, 청와대 초청해도 안 가는 자유당을 왜 불러줍니까? 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그래. 계속 빠지지 좀. 네, 그러니까요. 또 이게 또 천조국 황제께서 오신다고. 아, 그런가요? 신화된 도리로 아마 참석하는 걸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유당은 그럴 수 있겠네요. 친미 사대주의가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약이 올랐었는데 갑자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네. 1박 2일이죠. 그래서 오늘 왔다가 내일 이제 출국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일정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미리 해보면 일단 오늘은 12시쯤에 오산기지로 입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택주한군구 미군 기지 거기에 방문해서 장병들이랑 같이 오찬을 하고 그 자리에서 또 한미 양국군에 대한 합동 정세 브리핑을 통출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쳐서 이제 청와대로 이제 오는 거죠. 네. 청와대 와서 지금 설명해드렸던 그 내용들 진행을 할 오늘은 일단 그렇고 뭐 내일은 주미 대사관 들려서 그렇겠죠. 주미 대사관 들려서 직원 가족 격려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사당 가서 연설을 합니다. 아, 내일이군요. 그리고 이어서 현충원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현충원은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확인, 제가 사실 이거 팩트 확인을 제가 아직 못 했는데요.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외에서 정상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국립현충원은 항상 들리는 코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출국을 오후에 한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보내고 우리 대통령도 아마 내일 오후 늦게 그럼 출국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동남아 순방을 위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정은 이렇게 좀 빡빡하죠. 1박 2일이지만 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는데. 가수 박효신 씨가 그 노래를 부른다. 네, 야생화라는. 야생화라는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발라드인데 그게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케이팝 발라드입니다. 근데 박효신 씨가 노래도 워낙 잘 부르는 데다가 그 가사가 뭐 아주 고생스럽고 바람 불고 막 얼었다가 터졌다가 하는 걸로 견디고 피어난 꽃이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사의 그렇군요. 의미가 또 좋죠. 그래서 요 곡이 탁행정관이 예전에 우리 100일 그 기념식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취임 100일 기념 그거 할 때 그 행사에서 그 곡을 할까 고민을 좀 했다가 이제 뒤로 물러났던 곡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방송하다 보니까 국회 부의장은 자유한국당은 없습니다. 국회 부의장이 지금 심재철 아닌가요? 심재철이 국회 부의장이에요? 저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있고 국민의당 박주선도 국회 부의장 아닌가? 지금 네, 제가 알기로는 심재철이 국회 부의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요즘 이게 팩트 확인 제대로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심재철이 자유당 심재철 부의장인 걸로 알고 있는. 전에 했던. 그런 건가요? 박주선하고 이석현, 그렇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박주선 두 분이라고 하네요. 이석현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심재철, 알겠습니다. 심재철, 감사합니다. 박주선, 바로 댓글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실 그 트럼프가 지금 일본에서 지금 오늘 오전까지 있다가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들어오는 소식들을 보면 아주 극진히 떠받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대접은 실컷 받아놓고. FTA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압박만 했다. 통상은. 일본이 지금 트럼프를 맞는 걸 보면 진짜 굴욕 외교라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가 일본 가기 전에 하와이를 거쳐서 갔다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주만. 일본에서 진주만 기습 공격한 거를 상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 일본 방문을 앞두고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걸 한 거예요, 이미. 그게 그래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기 전에 이미
가기 전에 그랬죠. 그런데 극진히 환대를 받았잖아요. 네. 환대를 받았고 아방카한테 이방카, 네. 이방카인가요? 네, 네 이방카. 뭐 어떻습니까? 어쨌든 네. 방카야. 방카, 네. 하여튼 거기에 뭐 57억엔 네. 기부도 하고. 우리 돈으로는 거의 570억 되는 거죠.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데 아주 그냥 트럼프가 거침없이 그냥 네. 무기사 이렇게. 무기사라 그래. 뭐 야 일본이 지금 미국한테 쉽게 해서 너무 많이 뺏어가고 있어. 네. 뭐 하여튼 할 얘기 다 해버렸어요. 네, 너무 일본 재밌겠다. 입장에서는 진짜 네. 좀 치욕적인 치욕적이죠.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트럼프가 또 끝나고 나서 트위터를 했잖아요. 네. 트위터를 했는데 그중에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일본한테 우리가 뭐 좋은 거를 다 얻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그 군수 물자들을 팍팍팍 팔릴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또 트럼프가 바로 다 끝나고 일정 끝나고 또 그거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한 번 더 쫑크를 준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래서 이제 일본 쪽에서는 그 융숭이 대접했음에도 통상 분야 쪽에서 소득을 얻지 못했다 해서 불면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너무 그 트럼프가 너무하다라는 논조가 많아요.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네. 아 트럼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죠. 일본 언론이니까. 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물론 아베 총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한테만 올인한 거 아니냐. 중국이나 한국도 이제 북한 핵 문제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쪽에는 신경도 안 쓰고 미국한테만 너무 올인한다. 이런 또 비판 기사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트럼프가 나쁜 사람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일본 언론이 그래도 네. 정말 애국심이 있는 언론입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그 일본 언론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게 정상이에요. 네. 아베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넣고 한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할까 생각을 한번 추론을 해보세요. 난리 났을 거야. 근데 지금은 너무 웃긴 게요. 우리 언론은 우리는 벌써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트럼프의 FTA 요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꼼짝도 못할 거다라는 식의 그런 예측 기사를 주술 기사를 벌써 내놓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어제 새벽 기사 읽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자 보세요. 네.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저 한겨레 만평 네, 저 새끼는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네. 자,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정말 제대로 할 말 하면서 네. 하게 되면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은 한미 동맹 균열 이런 기사가 나와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정말 그냥 트럼프 할 말만 다 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그냥 이렇게 들어주기만 하면 굴욕 외교. 그렇죠. 이건 노무현 대통령 때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만화 패러디가 있는데요. 만화 패러디가 아니고 뭐 파문 시리즈라는 패러디가 파문 있었어요. 시리즈. 뭐뭐뭐 파문 이렇게 붙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조지고 네. 예수님도 조지고 하는 그런 어떻게 해도 조지는 거야. 네네. 그때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기대는 안 되지만 네, 미리 예측이 됩니다. 네. 그렇죠? 내일 기사 이미 예고가 돼 있어요. 네. 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그렇죠? 굴욕 외교를 했거나 아니면은 그 미국과 균열이 갔거나 둘 중에 친미 사대주의자 제가 요즘 계속 수구좌파와 수구우파가 샴쌍둥이라고 미국 사대주의에서 파생된 한배에서 나온 샴쌍둥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수구우파 같은 경우는 뼛속같이 친미 사대주의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잘 모셔야 돼. 근데 거기 트럼프한테 따박따박 제대로 할 말 다 하면 한미 동맹 균열이야.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수구 좌파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맨날 굴욕이래. 무조건 굴욕 외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얘네들한테는 수구 좌파 애들한테는 뭘 어떻게 해도 무조건 굴욕 외교라는 그 가치 판단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두 가지 모두가 미국 사대주의예요. 하나는 모든 게 미국 덕분이고 하나는 모두 미국 탓이야. 예, 진짜요. 하여간 그래서 정신 나간 새끼들. 그러니까. 아이고.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당연히 본인 미국에 대한 입장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트럼프가 아무래도 여기 와서 네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러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럼요.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사람이고 네. 그거는 오바마도 마찬가지였고 클린턴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부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뒤에서 얘기합시다. 네,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언론들 깽판 중에 하나 어처구니 없었던 거는 그 한겨레 만평이었죠. 트럼프가 일본에서 골프 치는 동안에 나온 만평인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 새끼 진짜 이러고도 한겨레 신문 보는 사람 진짜 없겠죠? 그러니까요. 저걸 봐야 돼 저거? 너무하는 거죠 저게. 아니 트럼프가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저렇게 굽신거리면서 골프 치고 있어요. 마치 예전에 부시와 이명박을 보는 느낌이죠. 근데 그게 그 앞에 있는 운전자가 없다?
저기다 문 대통령을 왜 까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정말 재수가 없습니다. 예, 양비론 시전하는 입진보 언론들. 전 양비론도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어떤 증오심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어떤 증오심을 가지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왜 증오심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두 사람을 그 두 분이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싫어하는지 미워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가짜는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맞습니다. 이 개새끼들. 네. 당신들이 미워할수록 우리는 당신들을 더욱 미워하면 되겠죠.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이것도 또 입진보 소식 이어집니다. 트럼프 반대 집회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경찰이 그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했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통고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우리 예전 가처분 신청해서. 근데 법원이 이것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100m까지죠? 앞까지. 네. 그리고 그 청와대 행진은 불허를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법원 이야기는 이거예요. 경호구역에서의 출입 통제.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국빈 방문할 때 지금 그 경찰이 가포 비상령을 내린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어떤 경우에도 그 청와대 근처 100m 근처는 행진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죠. 네. 이 규정을 그대로 법원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나머지 지역까지는 가능하다. 네. 이렇게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을 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 경호실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경호실법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안전구역 안에서까지는 그런 통제행동, 안전행동에 대해서는 그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문제는 이제 이 시민단체에서는 그 행정법원에서 경호실법상 금지를 허용한 문구를 우리는 못 봤다 이러면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강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미친 새끼들 아니야? 네. 아니 니들이 법조문 딱 있는데 니들이 안 읽었으면 없는 거야? 이런 무슨 개 같은 논리가 있습니까? 내가 모르면은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게 진짜 미친 새끼들이에요. 이거는. 때려잡아야 돼, 이 새끼들은 진짜. 맞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언론들도 부추기는 게 모든 그 기사, 대부분의 기사 제목이 다 법원이 청와대 앞 집회를 허용했다 이렇게 제목을 다 뽑고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조건부 허용을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조건부라는 말은 제목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핏 제목만 보고 지나가면 허용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조건부 허용이다. 이 새끼들 분명히 청와대 기어들 쪽으로 가려고 몸싸움 하면서 또 피해자 코스프레 할 거 아니야. 그렇겠죠. 경찰이 강제 진압한다는 등 폭력을 동원한다는 등 그럴 겁니다. 그 상황을 유발을 시켜놓고 그 짓거리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어제 국회에서 대학생들이 했더만. 막 엄청나게 막 탄압받아서 끌려가는 듯이 울부짖는 모습 연출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인데요. 국회에서 연설 어림없다 뭐 이런 그 시위하다가 경찰이 가까이만 오면 일단은 소리부터 지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전쟁광 트럼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새끼들은 진짜 공부를 안 하는 새끼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는 미국 민주당 정부가 더 위험했던 정부예요.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은요. 윌슨의 자결주의에 터잡고 있어요. 그래서 니네 문제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우리한테 거추장스러우면 갖다 때리는 게 민주당이에요. 오히려. 공화당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제한다고요. 하여튼 답답한. 트럼프가 북한하고 한판 붙자고 했어? 맞습니다. 좋아.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강력하게 말한 게 있죠. 화염과 분노. 네. 야, 그걸로 따지면 북한은. 그렇죠.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둘이 주고받았잖아. 네. 늙은이 막 이러면서. 트럼프가 전쟁광이면 김정은은 뭐야? 근데 이 새끼들이 김정은 비판한 거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김정은 전쟁광이란 말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쟁광 김정은 맞죠. 비판했냐고. 그렇죠. 이 새끼들 진짜. 답답합니다. 이거 다 따라잡아야 돼요,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종로경찰서에서 이제 이거 관리를 하는데 좀 많이 인원을 많이 동원을 해서 아예 그냥 몸으로 막아버리는 쪽밖에 없을 것 같고 제가 이런 사람들 보면 제일 열받는 게 제일 화나는 게 우리 작년에 있었던 그 촛불 집회의 어떤 그 자긍심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자꾸 훼손하고 있어요, 지금. 촛불이라는 말이 싫어지는 이 상황을 만들고 있어서 되게 화가 납니다. 사실 그 측면에서 우리가 여의도 촛불 파티한 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 새끼들하고 하나로 지금 덤터기 쓸 상황 될 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심지어 JTBC에서 강찬호, 중앙일보 강찬호인가? 나와서 이번 반미 시위하는 애들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우리 문바들이 반미 시위하는 걸로. 그 사람은 진짜 공부 안 하나 보네요. 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사람들.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문구 로소리들은 네, 아닙니다. 반미 시위자가. 네.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딪힐까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소식. 강력하게 진압해야 돼요. 네. 네. 하지만 폭력은 없이, 다치는 사람 없이. 아니, 그 새끼들이 분명히 아마 폭력 행사할 거예요. 네. 경찰 때리고. 네, 이런 상황 연출할 거예요. 네. 거기에 모이는 사람의 2배, 3배 경찰이 좀 가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숫자가 많으면 일단은 뭐, 괜찮으니까. 그래서, 위험한 물건들 있잖아요. 네. 뭐, 기뽕이라든지 뭐 쇠파이프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반입 못하게 철저하게 네. 사전에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경찰이 알아서 잘 준비를 하겠지만 네,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뭐 잘 하겠죠. 그래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좌측적 얘기를 좀 했는데 우측적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어제 국정감사에서 어처구니없는 장면이 연출이 됐죠. 정말 자유당 전희경 국감장을 정말 전대미문의 국감장으로 만들었는데 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색깔론밖에 없어. 종북 좌파 이소리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자기랑 생각이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빨갱이야. 그러니까. 야, 세상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냐 너. 뭐 이해가 안 가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청와대에 지금 전대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다 이런 얘기 하면서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전대협의 많은 인사들이 예전 반미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어디냐? 그런 증거도 없으면서 왜 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중요하다고 떠들 자격이 있냐 이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앞뒤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방안이 우리나라에 중요하다고 말하는 자체가 이미 예전에 반미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방증이잖아요, 아줌마. 이해가 안 가는 막 농담도 아니고 뭔 소리인지. 아니 이게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말이 말 같지 않은 거예요. 사람 생각을 어떻게 증명을 해보여? 그러니까요. 사람 생각을 어떻게 증명해보리? 이거 북한 가서 살아야 될 여자야, 이거는. 이거 북조선 노동당 김정은 밑에 가면 아주 충성스럽게 살 인간이야, 아주. 그러니까요. 사상검증 하자는 거잖아요. 타인의 사고, 머릿속을 어떻게 지금, 뭘 어떻게 검증을 하겠다는 거야? 도무지, 그런 세상이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북한이라고, 북조선. 전희경, 진짜 이거 북조선 보내야 돼,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이 땅에 살고 있는 참. 그러니까 박근혜 키드가 됐겠죠. 네, 박근혜 밑에 기어들어갔겠죠. 뭐 박근혜 쪽쪽 빨아주는 거 하다가 비례대표 한 자리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때 박근혜 치하였으니까. 네. 예. 그때 전부 뭐 소위 진박으로 비례대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구에도 막 진박들 다 꽂아 넣느라고 유승민 뭐 주호영 다 뽑아내고 맞습니다. 그 난리치고 했는데 하여튼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를 했죠. 임종석 실장도 그래서 참 화 안 내는 분인 것 같은데 듣다 못해서 분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유린당할 때 너는 어떻게 살았냐, 의원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난 모르겠는데 애기였지 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하면서 애였어요. 애. 남의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74년생이면 74년생. 74년생이면 75년생인가요? 75년생인가 그렇습니다. 74년, 75년생. 75년생이면 한창 민주화 운동이 80년대에 주로 있었잖아요. 네. 코찔찔이였어요. 그렇군요. 뭘 알아? 그러면서 이딴 식으로 역사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뭔 공부를 했겠습니까? 석사학위 논문 표절해가지고. 네. 그래서 경력사항에서도 석사로 했던 거 다 지금 학사로 바꿔놨잖아. 맞습니다. 학사 논문도 지금 반납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하여간, 그래서 임 실장이 계속 열받아서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국회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답변하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답게 질문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더니, 말빨이 좀 딸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신의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 사과를 요구한다 또 이러면서 같은 소리야 진짜. 소리를 저런 인간들을 국회에서 계속 봐야 된다는 게 수치스러워요 진짜. 정말 너무 화가 나죠. 네.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왜 이따위야 진짜. 진짜 비례대표도 정말 손질을 좀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런 수준 미달의 함량 미달의 애가 국회의원 배지를 버젓이 달고 지금 헌법기관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게 이거 국가적인 수치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맞습니다. 정말
그 말도 기본적으로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없고 무조건 그냥 빽 말 그대로 우리의 빽빽이 하잖아요. 빽빽 하고 있고 뭐 무슨 워낙에 좀 자유당의 지지 세력이 자꾸 결집이 안 되니까 지금 이 색깔론을 구린 색깔론을 또 꺼냈나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 사실 이 지겨운 이 색깔론이 계속 반복되는 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수구좌파 아까 그 집회 반미 집회한다는 수구좌파 잘못 소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거예요. 네. 수구좌파와 수구우파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 사대주의라는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카인과 아벨이 형제간에 서로 죽이고 그랬잖아요. 네. 진짜 카인과 아벨 같은 존재들이야. 맞습니다. 둘이. 생각해 어제 제가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열받더라고요. 민주화운동에 사실 정말 희생하고 목숨 걸었던 이 세대 분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무슨 이런 얘기 듣는 운동권이니 이런 얘기 듣는 이유는 사실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계속 좌파의 옛날 사고방식에 남아있는 그 좌파들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제 민주화가 됐으니까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그때 싸우던 일만 하고 있으니까. 수구좌파, 수구우파에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법치주의, 어떤 절차, 합의 과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기들만이 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는 무조건 옳은 거야. 지금 수구좌파 놈들이 청와대 그런 규정 우리 못 봤다. 못 봤으니까 우리 청와대 가겠다. 이게 뭐냐면 자기들 스스로는 그냥 정의고 선이고 그러니까요. 정당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는 길 막지 마라 이거거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구좌파 수구우파의 공통점은요. 독재 친화적이라는 거예요. 독재 친화적. 맞습니다. 참 답답한 얘기죠. 여기 시민들도 어제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 얘기가 많이 있었고, 전희경이 실시간 검색에 1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희경 관련된 과거 뉴스, 다시 링크 걸어서 막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논문 통표절 했다는 논란. 근데 저것 때문에 봤더니 이화여대 쪽에 자신의 석사 학위를 반납했다 했대요. 그래서 이제 석사는 아닌 걸로 일단 일단락이 됐고. 그래서 지금 경력란이 지금 학사로 지금 수정이 된 건데, 저게 사실 선거법으로 치면 일반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직 박탈 사유예요. 근데 비례는 그거 안 돼요? 비례대표는 왜 저게 의원직 박탈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거 선거법 다시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비례대표가 될 때 자신의 경력사항에 허위 사실이 들어갔으면 그렇죠. 의원직을 박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논문 표절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음주운전 돼서 아예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민들 선출을 받았으니까 선택을 받았으니까 해결된 거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제도적으로 손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간 어제 이 난리 법석을 치셔서 우리 임마루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식구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아무 말도 안 드니라고 고생하셨는데 이거 외에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장에서도 자유당이 헛소리를 좀 계속했어요. 탁현민 행정관을 또 물고 늘어져서 송혜경 자유한국당 왜 나오라는데 안 나오냐, 출석 왜 안 하냐 따지고. 이 트럼프 방한 하루 전이라 니들이랑 놀다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김승희 자유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요구했는데 여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왜 안 하냐. 이런 근데 소리. 이거 성누리당 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얘기하니까 참 민망하다, 민망해. 부끄러운 줄 그 당이 진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시바스 리갈 박정희부터 시작해가지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잖아. 그 당에서 여성 의원으로서 여성의 인권 권익 향상을 위해서 한 거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건수 없으니까 아직도 탁현민이는 물고 늘어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재정 의원이 그런 식의 이야기로 좀 한번 들이받아주기도 했습니다. 돼지 발정제 얘기는 그거는 문제 안 되나 봐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정연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붙들고 탁 행정관의 해임 건의를 했느냐, 탁 행정관이 청소년의 성의식을 왜곡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물고 늘어졌더니, 우리 정연백 장관님이 달라졌어요, 조금. 네, 달라졌습니다. 대답을 인사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고, 저는 여가부 업무에만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신 차리셨네요. 아주, 아름다운 대답, 교과서적인 우리가 대답. 이 장관, 임명되고, 취임하고 초창기에 계속 이 얘기 했잖아요. 왜 인사권자 따로 있는데,
주제넘게 여가부 장관이 탁행정관 거치에 대해서 네. 주제넘는 발언하냐고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했는데 맞습니다. 뭐 뒤늦게 정신 차렸으니까 네. 장관 자리는 처음이라 그때도 정치적인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장관이 뭔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자유당 짜증납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낙연 총리 얘기입니다.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어제 있었어요. 네. 예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 국가교정부원의 상납금을 받아서 특수활동비 쓰고 했던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건 통치자금에서 벗어난다고 본다. 떡값 같은 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외에도 너무 당연한 얘기라 가지고. 네. 예. 아니 국정원에서 그 돈 받은 게 그게 청와대 특활비면 말도 안 하지. 그렇죠. 국정원 돈이잖아. 네. 국정원 돈을 왜 청와대가 받았어?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다른 부처 뭐 국무총리실부터 해서 다른 부처 예산 그냥 거기도 이제 영수증 없는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국방부라든지 검찰. 그렇죠. 그쪽 예산 갖다 써도 되겠네. 그게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거는 청와대에 배정되어 있는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영수증 처리 없이 쓸 수 있다고 해서 그것도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규정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타 기관 예산을 갖다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떡값 아니야. 무슨 통치가 자금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네. 택도 없는 소리. 그리고 통치행위라는 건 대통령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통치행위를 했다고 쳐. 근데 통치행위 이론은요, 법학계에서 이제는 잘 인정 안 해주는 이론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 통치행위라는 게 대통령을 진짜 왕 같은 존재로 상정을 하고, 대통령은 일정 정도 어떤 그런. 품위유지비 같은. 뭐 하여튼 그런 그게 거. 있다고 해서, 법학계에서는 이제 통치행위론이 있습니다. 예, 통치행위론이 있는데, 지금은 현대 법학계에서는 통치행위론을 잘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왜냐면은 그 이론 자체가 사실은 제왕적인 어떤 대통령제를 그렇죠. 독재적인 인정해주는 맞습니다. 논리적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인정해주지 않는 추세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낙연 총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 외에도 이 자리에서 조금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과거 신군부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작전 한 거에 관련해서 당시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딱 잘라서 네. 지적을 했고요. 네, 전두환, 네, 기다려. 이런 얘기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미 시위 문제에 대해서 서울에서 벌어지는 게 일본에서도 있긴 있었답니다. 트럼프 네. 반대 시위가. 근데 네. 그 약간의 시위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너무 도가 지나치다. 이 상황이. 그래서 자제해 주길 바란다라고 다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진짜 미친 새끼들. 야, 트럼프가 지금 북한에 무슨 액션을 취한 게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도대체. 전쟁 광이라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네, 말로 싸웠다. 이 새끼들은 그냥 이미지 투쟁하는 거야. 오히려 미사일하고 핵실험은 북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광은 북한이죠. 여튼 네. 경찰에서 확실하게 좀 틀어막아서 좀 혹시 과격한 시위가 일어나면 확실하게 때려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네.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네, 때려잡으면 안 됩니다. 네. 네, 그거는 죽이지 말고. 기자의 네.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네, 때려 죽이면 안 되고 안전하게 잘 끝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지금 그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야당 주장이. 그랬더니 국정 질서를 교란할 정도의 거대한 위법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덮는다는 건 정부를 포기하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주 참 아름다운 말씀. 그러니까 아니 네. 국가의 역할이 뭐예요? 국가의 역할이라는 건요. 정부의 역할이라는 건 헌법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완전 개박살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헌법 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는 작업이 적폐청산입니다. 지금 국정원 한 짓들부터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 보세요. 나라가 얼마나 쓰레기처럼 운영되었는지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헌법이 완전히 무시되고 법률이 무시됐다는 게 눈앞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네. 그거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헌법 따위가 무슨 필요가 있고 법률을 왜 만들고 국회가 왜 필요하고 정부가 왜 필요해? 그냥 무법천지로 가자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사실 이제는 초등생들도 하도 많이 들어서 뜻을 알고 있을 텐데 자유당만 모르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또 이 적폐청산의 뜻을 모르는 모질이가 하나 더 있죠. 안철수입니다. 이 새끼는 진짜 아유. 오죽하면은 그래서 우리 친한이라고 의심받고 있던 JTBC에서까지 비판이 나왔어요. 전전전 정권 때려잡느라고 뭐 이런 얘기를 손석희 앵커가 나와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참 하여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헌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는 인간들이 정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재앙입니다. 저는 진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은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이수를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최소한 헌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에라도 헌법 공부를 필수적으로 하게 의무화, 강제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너무해, 진짜. 헌법에 대한 생기초 이해도 없으니까 저런 헛소리를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런 인간이 3당 대표야. 이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 아유, 어? 정말. 내가 국민의당 대표를 해도 훨씬 잘하겠다, 이 새끼야. 그러니까요. 안철수 어린이가 꿈이 많아서 이것저것 직업이 많은데 그러고 보니까 법은 모르는군요. 네. 하여튼 그 해외 나가서 계속 그 깨진 바가지처럼 질질 세고 다니는데 이 와중에 지금 그 국당 의원들이랑 또 배틀이 붙었어요. 어제 국민의당의 유성엽 의원이 한마디 했죠. 네. 예. 대선에 패배한 사람은 죄인이다. 반성하고 자숙해야 정상이다. 네. 맞지,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죠. 네. 아니 역대 대선에서 대선 패배한 사람이 곧바로 당대표 선거 나온 거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얘네들이 처음이에요. 민망하죠, 사실.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움 모르는. 최소한의 책임도 안 지는 거야. 책임감도 없는 거죠. 대선 패배라는 게 아무런 책임감도 못 느끼는. 정치인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게 뭐야? 대선 패배했으면 한동안 최소한 그래도 자숙하는 모습 보여줘야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지. 국민을 얼마나 개돼지처럼 알았으면은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지금 5월에 끝났잖아요. 네. 아직 반년도 안 지났어. 반년도 안 지났는데 안철수는 3개월 지나서 당대표 됐죠. 네. 유승민 지금 당대표 되겠다고 또 나와 있죠. 네. 홍준표 이미 당대표죠. 네, 그 전에. 개판이야, 개판. 진짜 개판입니다. 응? 최소한의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도 없어. 도를 아는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네, 아마. 하여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봤더니 또 안철수가 또 공격에 대해 발끈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로 지금 넘어가서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다가 발끈했어요. 또 이거 보고. 그래서 자기 SNS에다가 또 반박을 올렸습니다. 당의 한 중진 의원께서 뭐 이름 누군지 밝히지 않으면 모르나 대놓고 저를 공격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너 싫으면 당이 싫으면 나가. 내가 당대표니까 내가 싫으면 너 나가.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곱게 풀어서. 이게 네. 그런 정당에 계신 것이 무척 불편할 거란 생각만 든다. 이게 뭐냐면은 안철수는 진짜 국민의당을 자기 당으로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김미경 여사랑 둘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낳은 아이인가? 그러니까요. 첫 번째 낳은 게 안내비고 네. 두 번째 낳은 게 뭐지? 하여튼 뭐 자식을 여러 낳았죠. 네, 많이 낳았어요. 네. 친자식도 낳았고. 네. 네. 그리고 국민의당도 둘이 같이 낳은 자식이죠. 다둥이 부모입니다. 네. 자기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이 발언 자체에 네. 국민의당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당이 싫으면 나가라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 자기 당이라고. 그 얘한테는 안철수한테는 자기가 당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거, 당대표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거를 딱 지워놓고 있어요. 네,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염두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어쨌든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다라는 이제 뒷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언제까지 갈 수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철수 반응이 나오니까 또 즉각 박지원, 이상돈, 안철수 비난에 가세를 했습니다. 박지원은 당대표가 그렇게 발끈해서야 되겠는가? 응? 포용해야지.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이상돈 의원이 그나마 조금 우리 그때 약간 정신이 그냥 멀쩡한 국민의당 의원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은 당은 지금 폭발 직전이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는 법학자 출신이거든요. 네. 법학 교수 출신이라서 리걸 마인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입장에서 안철수를 바라보면 정말 한심한 거예요.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견적 자체가 뽑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견적을 뽑을 수가 없는 거야. 뭔지 알겠네. 왜냐면은 저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정계에서 퇴출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거라고 이상돈 의원은 아마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저런 인간은 정치를 하면 안 돼. 아마 그게 지금 본심일 거예요. 그걸 계속 애둘러서
뉴스공장 가서도 얘기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그 분당 사태, 탈당 사태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국당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기회를 빌미로 슬슬 민주당 쪽으로 돌아오려고 철새들 눈치 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 지금 우상호 의원이 좀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네. 네, 어떤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민주당과 국민당이 이제 손을 잡을 때다 이런 얘기를.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네, 비판을 받고 있는데. 네. 일단 비판받아야 되고 액면 자체로 비판받아야 되고 저는 한편으로 이게 그 쉽게 얘기해서 이관계로서 기능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민의당의 이관계? 지금 국민의당 애들을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보트피플 될 상황이 된 거란 말이야. 그렇죠? 난파 이게 보트피플 상황이 직면했는데 우상호가 또 저런 얘기를 하네. 이게 뭐, 야,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하여튼, 전략적으로 예. 보자면. 그렇다고 뭐 당장 지금, 야, 올라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네. 약간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해 준 건지 몰라도, 저기 지금 보트피플 애들한테, 이제 니들 탈 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하면서 지금 안 태워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당 내부를 계속 사실은 굉장히 고도로 흔들고 있는 그런 발언으로도 좀 선의의 해석을 예. 하자면 이거는 그렇죠? 제가 선의로 해석해 줬을 때 그렇고 액면 자체로는 또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뭐 그래서 그렇잖아도 우상호 의원이 지금 합치긴 합쳐야 되는데 안철수가 워낙 통합을 반대하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서른 의원도 네. 뭐 출연을 해서 안철수 그렇게 속 좁게 굴지 말고 호랑이 굴로 들어와서 싸우자 이러고 있어요 또. 그래서 지금 우상호하고 서른 의원 두 의원이 지금 우리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상황이긴 예. 합니다. 네. 어쨌든 액면으로는 욕을 먹어야 되고요. 네. 네. 사실은 서른 우상호 이 발언이 국민의당 그쪽 애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지금 희망 고문일 수 있다는 거. 이 관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 국민의당 애들 입장에서는 네. 이런 말 자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잖아. 근데 제가 그래서 보트피플 예시 들은 게 네. 그렇다고 당장 또 구명정 내려서 태워주는 것도 아니야. 태워주는 것도 아니면서 마치 네. 태워줄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지금 희망 고문일 수 있다. 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측면도 네. 한번 그냥 감안해서 한번 보시면. 네, 어쨌거나 희망 고문이 뭐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이제 그런 상황이 진짜 온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추진한 의원들까지 다 같이 쓸려 내려가지 않을까. 네, 지금 당원들 분위기상. 네. 저게 아마 저는 그래도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상황을 보면 국민의당하고 딱 통합해야 된다. 그건 정말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건 진짜 돌대가리지. 그러니까요. 네. 뭐 의석수가 모자라서 어차피 국민의당 저거 다 통째로 와도 180석이 안 돼요. 네, 맞아요. 다 통째로 올 리도 없죠. 통째로 올 리도 없잖아. 네, 그중에 절도 쪼개져서 한 20명 오겠죠. 네. 저 우상호가 서른이 그걸 모를까? 알 거예요. 그럼 왜 저런 발언을 할까? 우리 당원들 지지자한테 욕 처먹는 발언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재적으로 접근을 해봤는데 저거는 국민의당 애들을 계속 바깥에서 쥐어 흔들고 있는 예, 극심한 네. 희망 고문일 가능성이 크다. 네. 예. 정말 오랜만에 예, 권 기자님의 정말 보기 드문 선의적 해석, 네, 네. 아주 상쾌한 해석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또 우리 그 추미애 대표가 든든하죠. 바른정당에 대해서 시원하게 한마디 했어요. 이번에 그 탈당에 네. 대해서. 그래서 태행적 이합 집산이다. 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릎 꿇고 네? 들어간 거죠. 지금 김무성이가 사실은 선도 탈당했거든. 네. 그 바른정당으로 나올 때 네. 지금 웃기는 게 뭐냐면 유승민은 바른정당 그냥 지키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원래 새누리당 뛰쳐나올 때 김무성이가 먼저 뛰쳐나와가지고 유승민한테 신중했죠. 나와라 해가지고 유승민이 따라 나왔거든.
그런데 유승민은 지금 남고 있고 네. 김무성은 다시 들어가는 거야. 김무성이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몸이 초싹초싹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무쫄이라 그런 거죠. 무쫄. 네. 무쫄. 그렇습니다. 그래서 쫄보 새끼. 쫄보 새끼.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바른정당 그 일갈하면서 자유당한테도 내친김에 한마디 더 했는데 아주 시원한 말을 했어요. 네. 자한당은 박 전 대통령 출당시켜봐야 박근혜 없는 박근혜당이다. 부패의 원상이다. 면죄부를 절대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시원합니다. 이런 정치 하면 안 돼요. 네. 우리 정말 김대중 대통령님 탈당하고 노무현 대통령 탈당하고 이런 정치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끝까지 같이 정권을 만들고 망했으면 망한 부분도 같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 당은 앞으로 설령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대통령 탈당 요구하고 이딴 거 하면 안 돼요. 아유, 당연하죠. 그때는 탈당 요구하는 새끼를 죽여버려야 돼. 맞습니다. 그게 정치예요. 대통령 탈당하면 지금 100만 당원 다 탈당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저는 소리죠? 그래서 이 측면에서는요. 네. 박근혜 탈당을 추진하는 새끼들이 나쁜 새끼라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도 없는 진짜 양아치 놈들이에요. 맞습니다. 하여간 예. 이런 우리 추미애 대표가 하여튼 시원한 말을 하니까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제 잠깐 얘기하자면 그 바른당 철새들의 탈당의 변도 아주 코미디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탈당을 한다. 복당을 한다. 이런 이야기. 원래 명분이라는 거는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네, 원래. 아무 말 대잔치. 원래 정치인들이 갖다 붙이는 명분은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다 명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나 굶어 죽을 거 나 떨어질 것 같아서 되돌아가. 이것도 그냥 명분이야. 네. 하여튼, 저 그 철새구형제가 아주 영광스러울 것 같아서 이름을 나중에 캡처라도 해두시라고 저렇게 자막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저 중에서 특히 이제 황영철하고 주호영 같은 경우는 축하받을 일이 좀 있었어요. 황영철 같은 경우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제일 짧은 시간 안에 올해에만 탈당, 1년 동안 탈당 선언 3번을 했는데 이게 한국 정치사에 진기록이 됐다라는 축하드립니다. 본인도 굉장히 기쁜가 봐요. 얼굴이 아주 상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내가 1년 8개월 만에 4차례나 지금 당적을 교체했다. 이런 또 신기한 기록이 나오긴 했습니다. 저 강길부도 진짜 골 때린 사람이에요. 강길부는 2004년에 열린우리당으로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당선됐다가 막 탈당했다가 한나라당 복당했다가 저기는 당적이 너무 어지러워. 진짜 호적이 진짜 어지러운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김무성도 거의 손학규 수준일까요? 김무성도 뭐 저 2008년도에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때 공천 탈락해가지고 친박 박근혜 팔아서 무소속. 박근혜 팔아먹은 무소속으로 당선된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김용태도 웃기죠. 뭐 언제는 사실은 바른정당으로 나가기 전에 혼자 무소속으로 먼저 탈당했잖아요. 제일 먼저 탈당했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보기 창피해서. 근데 지금은 아들 보기 아주 안 창피한가 봐요. 재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도로 새누리당이 되고 있는데 장제원 정신줄을 완전히 놓기로 했나 봐요. 연일 광분 중입니다. 그래서 얼굴 너무 꼴보시라서 예쁜 캐릭터로 대신 제가 준비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번에 그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에 관련해서 변창훈 검사가 지금 사망했죠. 그거에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피해 숙청을 끝내라. 이런 이게 지금 변창훈 검사 죽은 거에 대해서 난리치는 거 우리가 이거는 강하게 맞받아 쳐야 됩니다. 그래 사람이 죽었어. 그럼 일단 고인 진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복을 빌어요, 진짜. 네, 그렇죠. 네, 그거는 나는 그 사람이 희생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복을 비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자가 아니고 자살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 목숨이 죽었으니까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마치 무슨 정권 탄압에 의해서 죽었다는 뭐 과잉 수사 때문에 했다는 무슨 개소리를 하고 앉았어. 이걸 같은 검사들 이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주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했던 새끼들이 맞습니다. 그 지랄을 하고 있어. 이 나쁜 새끼들아. 이 천하의 쓰레기 같은 새끼들. 맞습니다. 어디서 아가리를 함부로 찢어 죽여버리지. 같은 검사 한 명 죽었다고 갑자기 검사들끼리도 서로 난리를 치고 있고 이건 또 언론들이 또 그대로 받아줘가지고 있어요. 검사는 뭐 중뿔나? 그러니까요.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 변창훈 검사가 죽기 직전에 이 일을 함께 꾸몄던 그러니까 검찰 그때 국정원 댓글 압수수색을 허위로 심리전당 가짜 사무실 차려놓고 가짜 증거 갖다 놓고 했던 그 사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공범인 국정원 변호사가 먼저 지금 이미 자살했잖아요. 자살했어요.
그 사람 자살했을 때 아무 소리 없었어. 그러더니. 야, 변호사는 뭐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아니고 검사가 죽은 거는 대단한 거야? 맞습니다. 죽음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이게 지금 죽음을 정치에 이용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인류를 인간이 아니야, 이 새끼들은. 사람 죽음을 가지고 진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하여튼 검찰은 아직 제가 보기엔 검찰은 정말 먼 것 같습니다. 이 적폐청산 하려면 멀었고. 그래서 같이 지금 그때 그 조사받았던 나머지 2명은 그 구속영장을 다 발부를 했죠, 법원에서. 네. 그래서 목숨을 살렸죠. 어쨌든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지금은 자살하지도 않을 거고 자살당하지도 않을 거니까. 좀 이 범죄에 연루된 애들은 빨리 잡아 넣어야 돼요, 빨리 일단. 네. 감옥에 갖다 넣어놔야 그게 안전해. 그죠? 예. 사람 목숨은 살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담당 판사들 이 새끼들아 구속영장 함부로 기각하지 말라고 이 적폐청산 관련해서 그렇게 풀어주니까 죽잖아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 목숨 살리기 위해서라도 네. 검찰이 영장 신청한 거 즉각 발부해가지고 빨리 안전한 곳에 네. 갖다 놔야 돼요. 네. 그래야 사람 목숨을 살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조사해야지. 지금 뭐 증거인멸 뭐 이게 필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 간단한 얘기인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이죠. 네. 이분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가서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네. 그랬는데 요약하면 3가지입니다. 네. 첫째, 권력구조. 내각제는 힘들다. 지금 국회 신뢰 수준이 안 좋아서 내각제 하기는 힘들고 혼합형 대통령제든 순수 대통령제든 이쪽으로 권력구조 개헌을 하자.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지방 분권 개헌 그리고 기본권 확대 개헌 이렇게 3가지를 꼭 하자. 네. 이렇게 그래서 뭐 정세균 국회의장이 일부 비판받고 있는 지점인데 사실 이 내용 자체로 보면 그렇게 비판할 건 없습니다. 네, 예. 혼합형 대통령제가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혼합형 대통령제, 네. 이원 집정부제예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내용을 까고 들어가면 이게 내각제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국민들이 반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대선 전에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권력형, 권력구조 개헌은 합의가 안 되면 그냥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네, 합의가 돼야죠. 네. 국민들과도 합의가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개헌을 하자는 의미니까 문제될 건 없었고요. 네. 또 이 자리에서 약간 좀 정치적인 발언을 하나 하셔가지고 요건 조금 문제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 문재인 정부의 협치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네. 아무것도 앞뒤 없이 욕심이 많으신 것 같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여소야대 환경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사에서는 욕심이 많은 것 같다가 대통령님이 협치 노력에 대한 욕심이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고요. 어떤 기사에서는 본인이 욕심이 많다. 그러니까 협치하기 싫고 본인이 다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해요. 기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죠. 좀 모호한 것. 거기다가 그 뒤에 붙인 얘기가 정부하고 여당이 협치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대통령을 마치 비난한 것처럼 이렇게 쓴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국회의장 자리만 가면 극중스러워요. 네. 두루뭉실한 진짜 극중주의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두루두루 좋게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안철수가 부러웠어요? 그런가 봐요. 하여튼 그래서 좀. 아니, 제가 정석윤 의장 같은 경우는 네. 예전부터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거든요. 그럼요. 특히 그래도 2008년 대선 패배 이후에 네. 흔들리는 당을 중심을 잘 잡았던. 맞습니다. 대표적인. 네. 그리고 유일하게 임기를 제대로 채우고 당을 추스렸던. 그리고 2008년 네. 2010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높이 평가를 하는데 지금 국회의장 되시고 나서 정치 인생을 뭔가 두루두루 원만한 타협형 정치인, 어떤 바람직한 정치인으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말들이 너무 네, 두루뭉실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국회의장 자리가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긴 한데 지금 중립은 중립이고 옳고 그름은 다른 거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협치를 안 하는 건 우리 대통령 정부가 아니라 지금 야당이잖아요. 보면 아는 건데 하여튼 좀 아쉬운 부분 말씀드렸고요. 다음 소식으로는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기밀 문서를 이명박한테 보고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 이미 이제 어제 뉴스에서 얘네들이 그냥 아예 전용선 설치해놓고 다 봤다고 해가지고 네. 사실 그렇게 놀랍지도 않아요. 그리고 네. 이 기밀 문서 같은 경우는 이미 2012년 대선 당시에 김무성이가 네. 길거리 유세에서 흔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흔들었을 때 이게 유출 사실이 문제가 됐었고 네. 그때 남재준 국정원장이 문제가 없다는 말을 했고요. 네. 그걸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정문원이라고 있습니다. 속초 양양의 지역구 갖고 있었던 네. 정문원 의원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그 지역구 세습받았던 의원인데 얘가 그 이명박 청와대에 있을 때 이 정상회담 대화로 그걸 최초로 문제 제기를 했던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북한에다가 넘겼다 뭐 이딴 발언하고 해서 문제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이 새끼들이 원세훈 통해서 다 그렇죠? 넘겨받아서 다 봤다는 거예요. 그거죠. 네. 이거는 진짜 연산군 사초 사건 같은 수준인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죠. 이게요. 삼족을 멸해야 돼 이 새끼들 진짜. 맞습니다. 2009년 5월 9일에 이명박한테 보고를 했대요. 원세훈이. 그러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한참 수사할 때 한참 그 수사하고 있을 때 이걸 또 뒤쳐서 그 보고를 또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보고서가 그 뒤 3년 뒤 2012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로 유출이 됐는데 이 유출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외부로 유출됐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청와대죠. 이명박 청와대. 다 잡아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여튼 연산군 사초 사건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 잡아들여가지고 맞습니다. 원세훈은 이미 감옥 가 있으니까 네. 추가로 계속 재쌓아가지고 그렇죠. 그 새끼는 감옥에서 송장으로 나오면 되는 거고 네. 나머지 거기 연루되어 있던 그 당시 청와대 그 각종 그 라인들 네. 싹 잡아드려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수사를 의뢰를 하기로 했어요.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유출되었던 그 문서를 봤더니 그게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들고 다니면서 흔들던 그거랑 내용이 똑같답니다. 네. 그럼 김무성도 여기에 좀 연루돼 있지 않았을까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거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남재준 국정원장도 이 내용을 네. 뭐 본인이 갑자기 뭐 자기의 개인적인 본인의 소신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비밀 2급 기밀이었는데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일반 문서로 재분류한 다음에 그거를 공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밀 엄수의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 의뢰를 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이 사례들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수구 우파의 본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헌법이고 법률이고 싹 필요 없는 인간들이야. 네. 지키지 않는 거예요. 법률이라는 거는 시민들 때려잡을 때 필요한 근거로 맞습니다. 법률이 필요한 거고 한 국가를 정의롭게 이끌어 나가고 상식 통하는 사회 만들어내고 어떤 헌법 질서를 구현해내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법률이 아니고 사람 때려잡는 용 법률이라는 거.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옳기 때문에 이딴 거는 헌법 질서라는 거는 필요가 없는 인간들인 거예요. 이게 수구좌파하고 동일하다는 거. 제가 다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적폐청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수구 우파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수구 좌파도 적폐청산을 해야 됩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거,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도전하는 인간들은 그렇죠. 다 작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네. 네, 법치주의 국가니까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개헌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를 통치할 헌법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네. 오늘 참 열받는 얘기 많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는 네. 훈훈한 소식,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인데 어제 SNS에 재미있고 좀 훈훈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접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들이 청와대에 견학 가면서 대통령님한테 드리는 손편지를 써서 가지고 갔대요. 근데 그거를 전달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못 만나니까 아마 전달한 것 같은데 이거를 읽으시고 그 학교로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답장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저렇게. 그래서 어떤 부모가 되시는 분이겠죠. 어떤 분이 저렇게 자랑을 하셨는데 내용 보니까 대통령 할아버지가 뭐 나라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네. 훈훈한 얘기. 네. 멋있는 대통령입니다. 저게 그 대통령님 사진이 프린트된 엽서인 것 같아요. 네, 앞뒤죠? 네. 앞은 우리 대통령님 사진이고 뒤에 저렇게 메시지가 네. 담아서. 아, 저 엽서는 제가 처음 본 이니템인데, 진짜 갖고 싶습니다. 저 초등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네. 소중한 기억으로. 네. 예.
평생을 아마 함께할 그렇죠. 가능성이 맞습니다. 네. 저거 부모님들이 아마 코팅해서 네. 간직하라고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훈훈한 소식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월 7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문구의 브런치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네. 오늘도 슈퍼챗도 많았고 1417명 와 오늘 또 기록 세웠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많이 봐주셨어요. 빨리 2000명 가야 되는데. 여기 욕심이 많으세요. 우리 지금 1500명만 넘어도 일단 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 UBC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5시에 예, 오후 5시에는 변상욱 대기자 네. 예, 인터뷰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디어 수용, 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미디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네. 좀 집중적으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예, 그렇게 방송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네. 예, 재밌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준비를 했고요. 네. 저녁 8시에는 네. 새로운 방송을 준비를 합니다. 시험 방송인가 봐요? 네, 시험 네. 방송입니다. 여성 3분이 나옵니다. 네. 예, 그 여성 3분이 나오는데 여성 3분이 다양한 주제로 네. 수다를 떠는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EX 저걸 읽으면 X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어떤 들어서 뜻인가요? 뭐 엑스 걸프렌드, 엑스 보이프렌드 그게 뭐예요? 네, 무슨 뜻인지 더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예전 뭐 하여튼 예, 그거는 오늘 방송에서 네. 그 이름에 직접? 대해서 직접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할 겁니다. 초반에 제가 멤버들 소개도 좀 하고. 오늘 권 기자님도 같이 오늘은 출연을 하시겠네요. 네. 네. 제가 인터뷰를 좀 합니다, 초반에. 그렇군요. 그래서 시험 방송이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반응을 한번 보면서 정식 방송으로 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시 UBC 인터뷰 변상욱 대기자님, 8시에 여성들의 시사 토크, 네, 다시 처음으로 런칭하는 시험 방송입니다. 많이 네.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공개 방송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아직 뭐 신청 못했는데 어떡해요? 이런 경우도 있으신데 네. 저희가 정식 신청 받은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사전 수요 예측 차원에서 그렇죠.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한 450명, 예, 450분 정도가 지금 일단 의사를 밝혀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 장소를 150에서 200 정도 예, 그걸 다 하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예, 네.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네. 예, 추후에 장소가 이제 확정이 되면 네. 아마 소정에 약간의 참석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대신 이제 기념품을 좀 드리고 네. 그리고 아마 선착순으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50명을 일단 너무 많으니까 그건 안 되고 그만 150에서 200명 선으로 해서 그 입금순으로 자른다던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추후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장소랑 그럼 시간이 확정이 되고 또 신청하시는 방법, 비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빨리 세팅을 해서 문구의 브런치 생방송을 통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방송 보신 분들 우선순위로 아마 신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해서 선착순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10시 45분 막 정각입니다. 오늘 잘 맞췄죠? 네. 더 없으시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2부, 청와대 입니다를 보러 가셔야죠.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45분에 다시 생방송으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청와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를 위한 공식 환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청와대 앞 100m에서의 집회 시위에 대해 집시법상 허용하지만 경호 구역 내 집회 시위 금지 규정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며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감사에서 현황과 관계없는 모욕적 발언을 쏟아낸 자유당 전희경에게 국회의원은 막말해도 되고 청와대는 듣기만 해야 하느냐고 일갈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정원 상납금에 대해 통치자금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바른정당 탈당파를 향해 명분도 신의도 양심도 없는 이합집산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에 권력구조도 포함되는 건 상식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발제본을 이명박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견학 당시 편지를 써왔던 초등학생들에게 우편으로 답장을 보낸 일이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문장의 문구의 브런치입니다.
오늘 11월 7일 화요일 드디어 네. 트럼프가 오는 날입니다. 네, 지금 아마 출발을 아직 안 했겠네요. 그죠? 네. 이제 했을까요? 12시 도착입니다. 네. 네 12시에 경기도 오산 네. 비행장으로 도착한다고. 들어오죠.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오산 비행장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서 트럼프를 맞을 예정이죠? 네. 오후 2시 30분에 청와대에 도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을 개최를 하고요. 네. 의장대. 의장대 오랜만이네. 네, 연습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제 남동생이 의장대 출신이에요. 아, 그렇군요. 의장대 멋있습니다. 아, 네, 그럼요. 멋있죠. 300명의 장병들로 이루어진 의장대, 그리고 군악대가 좀 멋있게 공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연습하는 장면이 저렇게 사진으로 또 기록이 되기도 했고요. 300명이면 그 정군 의장대가 총출동한 것 같은데. 아, 이게 그 군마다 이렇게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종류별로? 국방부 의장대가 있고요. 육군 의장대, 해군 의장대, 공군 의장대, 해병대 의장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의장대가 총출동한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옷 색깔의 차이가 그런 차이인가? 네, 저는 몰랐는데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연주도 있고 환영식도 있는데 여기서 의미 있는 또 곡이 하나 연주가 된다는 얘기 있어요. 예, 김영석 작곡가님. 네, 작곡가님이 대통령님 헌정곡을 만드셨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국군의 날 행사 때 한번 연주가 됐고 전국체전 때도 연주가 됐습니다. 일정하실 때. 그래서 미스터 프레지던트. 네.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시면 그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멋있습니다. 굉장한 음악인데 오늘 그 미국 대통령 전용 입장곡이 있대요. 그거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문 대통령 테마곡 또 연주가 된다. 그래서 김영석 작곡가님 오늘 어깨에 힘 좀 들어가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관 가셔서 이제 그 방명록 서명하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 있고 연이어서 확대 정상회담 있고 그 다음에 이 재밌는 게 친교 산책이 있어요.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신다는 건데. 산책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아베 총리랑은 그 일정을 보면 골프를 쳤죠. 막 하루 종일 골프 치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그냥 청와대 산책, 북한산도 등반하자 그러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뒤에 바로 그 청와대 뒤가 북악산이니까. 그러니까요. 북악산 한 바퀴 올라갔다가 오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겠다. 예전에 기자단들 쉬는 날 쫓아갔다가 그랬던 것처럼 기대가 됩니다. 끝나고 또 우리 공동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항상 또 공동 언론에 대한 또 기자 행사가 있잖아요. 기자회견 같은 걸 하죠. 네, 그것도 있다고 하는데. 기자회견 하는데 우리 벙어리 기자들이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이제 다시 같이 오는 거잖아요, 기자단들이. 그러면 혹시 그 취재단하고 한국 취재단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하는 건데, 미국 기자들만 열심히 질문하는 거 아닐까? 네,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그동안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그럴까요? 질문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때 그때 한국 기자한테 질문권을 줬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가지고 중국 기자가 그 질문권을 대신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끄러운 일도 있었는데 사전에 각본을 짜놓지 않으면 질문도 하지 못하는 기자. 청와대 왜 출입하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청와대 현안을 제대로 꿰고 있으면 덕질을 열심히 하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어요. 아는 게 많으면. 그러니까 이 새끼들 덕질을 안 하고 맨날 정치질하는 기사나 쓰고 앉았고 자꾸 그 본의를 왜곡시키는 기사나 쓰고 소설 쓰고 앉았으니까 질문을 못 하는 거지. 그러게 말입니다. 삼국지를 그만 읽고 덕질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는 또 만찬이 있어요.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만찬도 굉장히 화려하게 진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양쪽 120명 초청을 해서 만찬을 한다 이런 이야기. 그 영빈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단체 행사할 때 하는 데라서 저도 노무현 대통령님 때 그 영빈관에서 식사를 해보셨나요? 먹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랑이죠. 그런 건 자랑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아마 우리 예전에 세월호 가족들 초청하셨을 때 그때도 영빈관 공간이 좀 넓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 쪽에서는 삼부 요인, 국무총리, 그 다음에 대법원장, 국회의장, 이렇게 삼부 요인을 비롯한 경제부총리 등 기타 등등 군 관계자 많이 간다고 하고 우리 쪽에서는 70명, 미국 쪽에서는 50명, 이렇게 해서 120명 맞춰준다고 하는데 우리 측에서 보니까 국회 부의장도 가더라고요. 짜증. 아니 청와대 초청해도 안 가는 자유당을 왜 불러줍니까?
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네. 그래. 계속 빠지지 좀. 네, 그러니까요. 또 이게 또 그 천조국 황제께서 오신다고. 그런가요? 신화된 도리로 아마 참석하는 걸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유당은 그럴 수 있겠네요. 친미 사대주의가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약이 올랐었는데 갑자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네. 그 1박 2일이죠. 그래서 오늘 왔다가 내일 이제 출국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일정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미리 해보면 일단 오늘은 12시쯤에 오산기지로 입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택주한군 미군 기지 거기에 방문해서 장병들이랑 같이 오찬을 하고 그 자리에서 또 한미 양국군에 대한 합동 정세 브리핑을 선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쳐서 이제 청와대로 이제 오는 거죠. 네. 청와대 와서 지금 설명해드렸던 그 내용들 진행을 오늘은 일단 그렇고 뭐 내일은 주미 대사관 들려서 그렇겠죠. 주미 대사관 들려서 직원 가족 격려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사당 가서 연설을 합니다. 내일이군요. 네. 그리고 이어서 현충원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현충원은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이거 팩트 확인을 제가 아직 못 했는데요.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외에서 정상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국립현충원은 항상 들리는 코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출국을 오후에 한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보내고 우리 대통령도 아마 내일 오후 늦게 그럼 출국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동남아 순방을 위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정은 이렇게 좀 빡빡하죠. 1박 2일이지만 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는데. 가수 박효신 씨가 그 노래를 부른다. 야생화라는. 야생화라는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발라드인데 그게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케이팝 발라드입니다. 근데 박효신 씨가 노래도 워낙 잘 부르는 데다가 그 가사가 뭐 아주 고생스럽고 바람 불고 막 얼었다가 터졌다가 하는 걸로 견디고 피어난 꽃이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사의 그렇군요. 의미가 또 좋죠. 그래서 요 곡이 탁행정관이 예전에 우리 100일 그 기념식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취임 100일 기념 그거 할 때 그 행사에서 그 곡을 할까 고민을 좀 했다가 이제 뒤로 물러났던 곡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방송하다 보니까 국회 부의장은 자유한국당은 없습니다. 국회 부의장이 지금 심재철 아닌가요? 심재철이 국회 부의장이에요? 저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있고 국민의당 박주선도 국회 부의장 아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심재철이 국회 부의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 못 알았을 수 있겠네요. 지금, 요즘 이게 팩트 확인 제대로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심재철이 자유당 심재철 부의장인 걸로 알고 있는. 전에 했던. 그런 건가요? 박주선하고 이석현 그렇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박주선 두 분이라고 하네요. 이석현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심재철, 감사합니다. 박주선, 바로 댓글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실 그 트럼프가 지금 일본에서 지금 오늘 오전까지 있다가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들어오는 소식들을 보면 아주 극진히 떠받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대접은 실컷 받아놓고. FTA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압박만 했다, 통상은. 일본이 지금 트럼프를 맞는 걸 보면, 진짜 굴욕 외교라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가 일본 가기 전에 하와이를 거쳐서 갔다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주만. 일본에서 진주만 기습 공격한 거를 상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 일본 방문을 앞두고,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걸 한 거예요, 이미. 그게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가기 전에 그랬죠? 그런데 극진히 환대를 받았잖아요. 환대를 받았고, 아방카한테. 이방카인가요? 이방카. 어떻습니까? 어쨌든 방카야. 하여튼, 거기에 57억엔. 기부도 하고. 우리 돈으로는 거의 570억 되는 거죠.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데, 아주 그냥 트럼프가 거침없이 그냥. 무기사! 이렇게. 무기사라 그래. 일본이 지금 미국한테 쉽게 해서 너무 많이 뺏어가고 있어. 하여튼, 할 얘기 다 해버렸어요. 너무 일본 입장에서는 진짜 좀 치욕적인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트럼프가 또 끝나고 나서 트위터를 했잖아요. 트위터를 했는데 그 중에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일본한테 우리가 좋은 거를 다 얻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그 군수 물자들을 팍팍팍 팔릴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또 트럼프가 바로 다 일정 끝나고 또 그거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한 번 더 쫑크를 준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래서 이제 일본 쪽에서는 그 융숭이 대접했음에도 통상 분야 쪽에서 소득을 얻지 못했다 해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너무 그 트럼프가 너무하다라는 논조가 많아요.
그렇죠. 일본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네. 아 트럼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죠. 정상이죠. 일본 언론이니까. 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 물론 아베 총리가 너무 지나치게 는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게 와 이 진짜 이게 진짜 미친 새끼들이에요. 네. 이거는 때려잡아야 돼. 이 새끼들은 네. 진짜. 맞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언론들도 한 부추기는 게 모든 그 기사 대부분의 기사 제목이 다 법원이 청와대 앞 집회를 허용했다 이렇게 제목을 다 뽑고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조건부 허용을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조건부라는 말은 제목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핏 제목만 보고 지나가면 허용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조건부 허용이다. 이 새끼들 분명히 청와대 기어들 쪽으로 가려고 네. 몸싸움하면서 또 피해자 코스프레 할 거 아니야. 그렇겠죠. 경찰이 강제 진압한다는 등 네. 폭력을 동원한다는 등 그럴 겁니다. 그 상황을 유발을 시켜놓고 그 짓거리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미 어제 국회에서 대학생들이 했더만. 막 엄청나게 막 탄압받아서 끌려가는 듯이 울부짖는 모습 연출하고. 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인데요. 네, 국회에서 연설 어림없다 뭐 이런 그 시위하다가 경찰이 가까이만 오면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전쟁광 트럼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새끼들은 진짜 공부를 안 하는 새끼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는 미국 민주당 정부가 더 위험했던 정부예요.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은요, 윌슨의 자결주의에 터잡고 있어요. 그래서 니네 문제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우리한테 거추장스러우면 갖다 때리는 게 민주당이야, 오히려. 공화당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제한다고요. 하여튼, 네, 답답한. 트럼프가 얘기. 아니, 뭐, 북한하고 뭐 한판 붙자고 했어? 맞습니다. 좋아.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강력하게 말한 게 있죠. 화염과 분노. 네. 야, 그걸로 따지면 북한은. 그렇죠.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둘이 주고받았잖아. 네. 늙은이 막 이러면서. 트럼프가 전쟁광이면 김정은은 뭐야? 근데 이 새끼들이 김정은 비판한 거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김정은 전쟁광이란 말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쟁광 김정은 맞죠. 비판했냐고. 그렇죠. 이 새끼들 진짜. 답답합니다. 이거 다 따라잡아야 돼요,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종로경찰서에서 이제 이거 관리를 하는데 좀 많이 인원을 많이 동원을 해서 아예 그냥 몸으로 막아버리는 쪽밖에 없을 것 같고 제가 이런 사람들 보면 제일 열받는 게 제일 화나는 게 우리 작년에 있었던 그 촛불 집회의 어떤 그 자긍심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자꾸 훼손하고 있어요, 지금. 촛불이라는 말이 싫어지는 이 상황을 만들고 있어서 되게 화가 납니다. 사실 그 측면에서 우리가 여의도 촛불 파티한 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 새끼들하고 하나로 지금 덩터기 쓸 상황 될 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심지어 JTBC에서 강찬호, 중앙일보 강찬호인가? 나와서 이번 반미 시위하는 애들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우리 문바들이 반미 시위하는 걸로. 그 사람은 진짜 공부 안 하나 보네요. 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사람들.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문구 로소리들은 네, 아닙니다. 반미 시위자가. 네.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딪힐까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소식. 강력하게 진압해야 돼요. 네. 네. 하지만 폭력은 없이, 잘 다치는 사람 없이. 아니, 그 새끼들이 분명히 아마 폭력 행사할 거예요. 네. 경찰 때리고. 네, 이런 상황 연출할 거예요. 네. 거기에 모이는 사람의 2배, 3배 경찰이 좀 가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숫자가 많으면 일단은 뭐, 괜찮으니까. 그래서 위험한 물건들 있잖아요. 네. 기뽕이라든지 새 파이프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반입 못하게 철저하게 네. 사전에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경찰이 알아서 잘 준비를 하겠지만. 네,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잘 하겠죠. 그래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좌측 적폐 얘기를 좀 했는데 우측 적폐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어제 국정감사에서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연출이 됐죠. 정말 자유당 전희경 국감장을 정말 전대미문의 국감장으로 만들었는데. 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색깔론밖에 없어. 종북 좌파 이소리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자기랑 생각이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빨갱이야. 그러니까. 야, 세상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냐 너.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청와대에 지금 전대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다 이런 얘기하면서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전대협의 많은 인사들이 예전 반미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어디냐? 그런 증거도 없으면서 왜 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중요하다고 떠들 자격이 있냐 이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앞뒤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방안이 우리나라에 중요하다고 말하는 자체가 이미 예전에 반미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방증이잖아요, 아줌마.
이해가 안 가는 막 농담도 아니고 뭔 그러니까, 소리인지. 아니 이게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말이 말 같지 않은 거예요. 아니 사람 생각을 어떻게 증명을 해보여? 그러니까요. 사람 생각을 어떻게 증명해보리? 이거 북한 가서 살아야 될 여자야, 이거는. 이거 북조선 노동당 김정은 밑에 가면 아주 충성스럽게 살 인간이야, 아주. 그러니까요. 사상검증 하자는 거잖아요. 타인의 사고, 머릿속을 어떻게 지금, 뭘 어떻게 검증을 하겠다는 거야? 도무지, 그런 세상이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북한이라고, 북조선. 전희경, 진짜 이거 북조선 보내야 돼,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한테만 올인한 거 아니냐. 중국이나 한국도 이제 북한 핵 문제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쪽에는 신경도 안 쓰고 미국한테만 너무 올인한다. 이런 또 비판 기사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트럼프가 나쁜 사람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일본 언론이 그래도 정말 애국심이 있는 언론입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그 일본 언론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게 정상이에요. 아베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넣고 한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할까 생각을 한번 추론을 해보세요. 난리 났을 거야. 근데 지금은 너무 웃긴 게요. 우리 언론은 우리는 벌써 아직 오지도 도착도 안 했는데 트럼프의 FTA 요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꼼짝도 못할 거다라는 식의 그런 예측 기사를 주술 기사를 벌써 내놓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어제 새벽 기사 읽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자 보세요. 네.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저 한겨레 만평 저 새끼는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자,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정말 제대로 할 말 하면서 하게 되면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은 한미 동맹 균열 이런 기사가 나와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정말 그냥 트럼프 할 말만 다 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그냥 이렇게 들어주기만 하면 굴욕 외교. 그렇죠. 이건 노무현 대통령 때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만화 패러디가 있는데요. 만화 패러디가 아니고 파문 시리즈라는 패러디가 파문 있었어요. 시리즈. 파문 이렇게 붙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조지고 예수님도 조지고 하는 그런 어떻게 해도 조지는 거야. 네네. 그때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기대는 안 되지만 미리 예측이 됩니다. 그렇죠? 내일 기사 이미 예고가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굴욕 외교를 했거나 아니면은 그 미국과 균열이 갔거나 둘 중에 친미 사대주의자 제가 요즘 계속 수구좌파와 수구우파가 샴쌍둥이라고 미국 사대주의에서 파생된 한배에서 나온 샴쌍둥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수구 우파 같은 경우는 뼛속같이 친미 사대주의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잘 모셔야 돼. 근데 거기 트럼프한테 따박따박 제대로 할 말 다 하면 한미 동맹 균열이야.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수구 좌파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맨날 굴욕이래. 무조건 굴욕 외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얘네들한테는 수구 좌파 애들한테는 뭘 어떻게 해도 무조건 굴욕 외교라는 그 가치 판단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두 가지 모두가 미국 사대주의예요. 하나는 모든 게 미국 덕분이고 하나는 모두 미국 탓이야. 진짜요. 하여간 그래서 정신 나간 새끼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당연히 본인 미국에 대한 입장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트럼프가 아무래도 여기 와서 네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러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럼요.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사람이고 그거는 오바마도 마찬가지였고 클린턴도 마찬가지예요. 부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뒤에서 얘기합시다.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언론들 깽판 중에 하나 어처구니 없었던 거는 그 한겨레 만평이었죠. 트럼프가 일본에서 골프 치는 동안에 나온 만평인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 새끼 진짜 이러고도 한겨레 신문 보는 사람 진짜 없겠죠? 그러니까요. 저걸 봐야 돼 저거? 너무하는 거죠 저게. 아니 트럼프가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저렇게 굽신거리면서 골프 치고 있어요. 마치 예전에 부시와 이명박을 보는 느낌이죠. 근데 그게 그 앞에 있는 운전자가 없다? 저기다 문 대통령을 왜 까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정말 재수가 없습니다. 양비론 시전하는 입진보 언론들. 전 양비론도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어떤 증오심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어떤 증오심을 가지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왜 증오심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두 사람을
그 두 분이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싫어하는지, 미워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가짜는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맞습니다. 이 개새끼들. 네. 당신들이 미워할수록 우리는 당신들을 더 미워하면 되겠죠.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이것도 또 입진보 소식 이어집니다. 트럼프 반대 집회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경찰이 그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했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통고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우리 가처분 신청해서. 근데 법원이 이것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100m까지죠? 앞까지. 네. 그리고 그 청와대 행진은 불허를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법원 이야기는 이거예요. 경호구역에서의 출입 통제.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국빈 방문할 때 지금 그 경찰이 가포 비상령을 내린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어떤 경우에도 그 청와대 근처 100m 근처는 행진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죠. 네. 이 규정을 그대로 법원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나머지 지역까지는 가능하다. 네. 이렇게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을 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 경호실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경호실법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안전구역 안에서까지는 그런 통제행동, 안전행동에 대해서는 그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문제는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그 행정법원에서 경호실법상 금지를 허용한 문구를 우리는 못 봤다 이러면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강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미친 새끼들 아니야? 네. 아니 니들이 법조문 딱 있는데 니들이 안 읽었으면 없는 거야? 이런 무슨 개 같은 논리가 있습니까? 내가 모르면 그러니까 박근혜 퀴즈가 됐겠죠. 네, 박근혜 밑에 기어 들어갔겠죠. 뭐 박근혜 쪽쪽 빨아주는 거 하다가 비례대표 한 자리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때 박근혜 치하였으니까. 네. 예. 그때 전부 뭐 소위 진박으로 비례대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구에도 막 진박들 다 꽂아 넣느라고 유승민 뭐 주호영 다 뽑아내고 맞습니다. 그 난리치고 했는데 하여튼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를 했죠. 임종석 실장도 그래서 참 그 화 안 내는 분인 것 같은데 듣다 못해서 분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유린당할 때 너는 어떻게 살았냐, 의원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난 모르겠는데 애기였지 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하면서 애였어요. 애. 남의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74년생이면 74년생. 74년생이면 75년생인가요? 75년생인가 그렇습니다. 74년, 75년생. 75년생이면 한창 민주화 운동이 80년대에 주로 있었잖아요. 네. 코찔찔이였어요. 그렇군요. 뭘 알아? 그러면서 이딴 식으로 역사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뭔 공부를 했겠습니까? 석사학위 논문 표절해가지고. 네. 그래서 경력사항에서도 석사로 했던 거 다 지금 학사로 바꿔놨잖아. 맞습니다. 학사 논문도 지금 반납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하여간 그래서 임 실장이 계속 열받아서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국회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답변하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답게 질문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더니 말빨이 좀 딸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신의 헌법 기관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 사과를 요구한다. 또 이러면서. 같은 소리야 진짜. 소리를. 아니 저런 인간들을 국회에서 계속 봐야 된다는 게 수치스러워요 진짜. 정말 너무 화가 나죠. 네.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왜 이따위야 진짜. 진짜 비례대표도 정말 손질을 좀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런 수준 미달의 함량 미달의 애가 국회의원 배지를 버젓이 달고 지금 헌법기관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게 이거 국가적인 수치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맞습니다. 정말 말도 기본적으로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없고 무조건 그냥 빽 말 그대로 우리의 빽빽이 하잖아요. 빽빽 하고 있고 무슨 워낙에 좀 자유당의 지지 세력이 자꾸 결집이 안 되니까 지금 이 색깔론을 구린 색깔론을 또 꺼냈나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 사실 이 지겨운 이 색깔론이 계속 반복되는 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수구좌파 아까 그 집회 반미 집회한다는 수구좌파 잘못 소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거예요. 네. 수구좌파와 수구우파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 사대주의라는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카인과 아벨이 형제간에 서로 죽이고 그랬잖아요. 네. 진짜 카인과 아벨 같은 존재들이야. 맞습니다. 둘이. 어제 제가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열받더라고요. 민주화운동에 사실 정말 희생하고 목숨 걸었던 이 세대 분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무슨
이런 얘기 듣는 운동권이니 이런 얘기 듣는 이유는 사실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계속 좌파의 그 옛날 사고방식이 남아있는 그 좌파들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제 민주화가 됐으니까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그때 싸우던 일만 하고 있으니까. 수구좌파, 수구우파에 그래서 네.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법치주의, 어떤 절차, 합의 과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기들만이 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는 무조건 옳은 거야. 지금 수구좌파 놈들이 청와대 그런 규정 우리 못 봤다. 못 봤으니까 우리 청와대 가겠다. 이게 뭐냐면 우리 자기들 스스로는 그냥 정의고 선이고 그러니까요. 정당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는 길 막지 마라 이거거든. 이 사람들이 무슨 그러니까 수구좌파 수구우파의 공통점은요. 독재 친화적이라는 거예요. 독재 친화적. 맞습니다. 참 답답한 얘기죠. 여기서 시민들도 어제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 얘기가 많이 있었고, 전희경이 실시간 검색에 1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희경 관련된 과거 뉴스, 다시 링크 걸어서 막 수면을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논문 통표절했다는 논란. 근데 저것 때문에 봤더니 그 이화여대 쪽에 자신의 석사 학위를 반납했다 했대요. 그래서 이제 석사는 아닌 걸로 일단 나게 됐고. 그래서 지금 경력란이 지금 학사로 지금 수정이 된 건데, 저게 사실 선거법으로 치면 일반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직 박탈 사유예요. 근데 비례는 그거 안 비례대표는 왜 저게 의원직 박탈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거 선거법 다시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비례대표가 될 때 자신의 경력사항에 허위 사실이 들어갔으면 그렇죠. 의원직을 박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논문 표절도 그렇지만 네. 그다음에 음주운전 돼서 아예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국민들 선출을 받았으니까 선택을 받았으니까 해결된 거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제도적으로 손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간 어제 이 난리 법석을 치셔서 우리 임마루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식구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아무 말 대잔치 드니라고 고생하셨는데 이거 외에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장에서도 자유당이 헛소리를 좀 계속했어요. 탁현민 행정관을 또 물고 늘어져서 송혜경 자유한국당 왜 나오라는데 안 나오냐, 출석 왜 안 하냐 따지고. 이거 트럼프 방한